53세 제가 깨달은 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라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힘들어져요. 아프잖아요. 당시에 제가 지방간도 있고 약간 좀 복부 비만도 있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 뭘까? 살 빼는데 여러분 최고는 이걸 하면은 살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은퇴 후의 삶은 내가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걸 저는 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자녀 수명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건강 수명이 얼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년, 30년을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유전자라든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걸리는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내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저는 첫째는 비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각종 성인병, 대사증후군이라고 생각했고요. 자, 그러면 나는 체중 관리를 해야 나의 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길게 연장할 수 있겠구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나는 체중 관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시에 제가 지방간도 있고 약간 좀 복부 비만도 있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 뭘까? 저는 항상 책을 읽어서 답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책을 읽었고요. 거기에서 답을 찾았죠. 살 빼는데 여러분 최고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168 단식이라 그래서 8시간 동안 두 끼의 식사를 하고요. 16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점심, 저녁을 만약 먹는 사람이라면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점심과 저녁 두 끼를 먹고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로는 물만 마시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물만 마시는 거예요. 점심 12시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이게 제일 확실해요. 자, 근데 이거를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딱 열흘 동안 하고 8kg를 뺐거든요. 저는 간헐적 단식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수십만 년 동안 우리 몸에 새겨진 유전자 덕분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선조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 식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 3끼를 양껏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8시간, 10시간 동안 작업했던 사람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몸은 지금 두 가지 압박을 받고 있어요. 하나는 예전보다 많이 먹고, 또 하나는 예전보다 덜 움직이고 있어요. 살을 빼려면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돼요. 먹는 걸 줄이고 많이 움직여야 되죠. 다행히 저는 은퇴하고 나서 매일 탁구 치고 줌바하고 그룹 PT 레슨 받으면서 움직임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살을 빼기가 되게 쉬웠었고요. 다이어트 최고는 저는 간헐적 단식인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힘든지 안 힘든지는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간헐적 단식이 만약 어렵다고 하면 저는 아침 채식을 권합니다. 아침 채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이라든지 채소로 간단하게 식단을 꾸리는 거죠. 사과 하나라고 고구마라든지 당근 썰어서 그냥 먹어요. 호박고구마 같은 거, 밤고구마 같은 거 그냥 썰어서 먹으면 그냥 맛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설거지거리도 별로 안 나오고 불을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토마토도 참 좋은 아침 식단이에요. 이걸 하면은 살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지속하기가 힘든 이유는 그게 괴롭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일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탁구 치고 나서 좋아진 건 뭐냐면 그 탁구장까지 걸어서 10분, 15분 동안 가는 그 과정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탁구를 치러 간다는 그 설레임에 탁구장까지 막 걸어가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운동하러 가는 거니까 걷기 삼아 굳이 버스 안 타고 걸어서 막 다닌단 말이죠. 괴로운 일은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즐거운 일은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을 가만히 앉아서 하는 활동으로만 만들지 마세요. 일어나서 휴대폰에서만 하는 어떤 무언가, 넷플릭스 보고 모바일 게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일로 즐거움을 채우면은 다이어트 쉽지 않아요. 나가서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줌바 댄스를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PT 선생님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아니면 주말이면 친구들이랑 같이 뒷산 산책하는 모임이 있어도 좋아요. 1시간을 걷고 같이 브런치하는 모임을 만들어도 좋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저는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속 가능해야 식단 관리든 체중 관리든 가능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몸짱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몸짱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들이 몸짱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 보면 평소 하는 생활 루틴에 뭔가가 있어요. 내가 배울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짱을 자꾸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동기부여를 받고요. 저 같은 경우 몸짱 친구들을 어디서 만났는지 알아요? 퇴직하고 나서 탁구장 다니면서 저는 만났어요. 탁구장에서 70, 80에도 막 날아다니면서 시합하시는 그런 어른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나이 70, 80에 저렇게 건강한 노후를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회사 생활할 때는 여러분들 주로 뭐 봐요?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저는 저보다 어린 20, 30대들 보면서 저 친구 얼마나 똘똘할까 그것만 주로 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를 봐야죠. 왜냐하면 내가 같이 조연출로 일을 하거나 나와 함께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을 고를 때 그 친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를 보죠. 자, 60 넘고 50 넘어서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뭘 보는지 알아요? 사람이 머리 좋은가 안 봐요. 얼마나 건강한가를 봅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같이 놀아도 나이 70, 80에도 건강한 사람은 나와 같이 운동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몸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나도 같이 몸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매트, 폼롤러를 하나씩은 꼭 장만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매트와 폼롤러를 장만해 놓고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세워놔요. 물론 처음에 갖다 놓으면 금세 인테리어가 될 겁니다. 한 번도 바닥에 깔리지 않고 늘 세워져 있기만 할 텐데 여러분이 매트를 쓰게 된다는 건 뭐냐면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제대로 시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저 플랭크 하거나 아니면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여러 동작을 할 때 매트를 깔고 하면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매트만 있어도요, 집이 헬스클럽으로 바뀌어요. 내 몸을 이용해서 나의 체중을 이용해서 저항성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매트를 깔아놓고 운동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10분이고 20분이고 간단하게 운동하고 나서 홈롤러로 한번 이렇게 마사지 한번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근막 통증이 쫙 이렇게 풀리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집에 그냥 방바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을 하고 내 몸을 조금씩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유튜브 보면서 하나의 운동하는 걸 매일매일 운동하는 걸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간헐적 단식을 제가 열흘 동안 했는데 그 기간이 제가 이제 휴가 기간이어서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를 했었어요. 마지막 날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오기 직전에 그 목욕탕 가가지고 쫙 목욕 재개하고 이제 다시 일반 그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딱 입은데 팬티가 훅 흘러내리는 거예요. 8kg가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팬티를 다 버려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때 제가 퇴사를 결심했어요. 여러분, 은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나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가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냥 회사 다니시는 게 나아요. 꼬박꼬박 아침에 출근해서 상사가 시키는 업무 하면서 그냥 매달 월급 받으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나오잖아요. 망가지기 쉽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그 시간 동안은 하루에 딱 2끼, 그것도 8시간 동안 딱 2끼만 먹고 16시간 동안은 독하게 물만 먹고 생수만 마시면서 공복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나니까 야,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뭔들 못하겠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퇴사하기 전에 던져야 할 질문, 나는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인가? 한 번씩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자기 관리의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살면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가정생활 충실히 하면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게 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53세 제가 깨달은 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라는 겁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나를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건강하려면 실은 몸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프잖아요. 마음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면 몸도 움직이기 싫어지고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워지죠. 나를 지키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앞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고령화 사회 또는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 우리는 다 같이 외로워지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활동 늘어나고 일도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혼자 하잖아요. 외로움의 시간이 늘어날 텐데 이 외로움의 시간을 나를 챙길 수 있는 시간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챙길 수 있는 시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시간, 나를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오면 반갑다고 해주세요. 이제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 눈치 살피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느라 나를 잊고 살았는데 그런 내가 나를 찾아온 겁니다. 이젠 나를 돌봐줘. 퇴직 후 많이 외로웠습니다. 100세 시대, 우리는 갈수록 외로워질 텐데요. 어떻게 견뎌야 할까? 외로움이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삶은 하루하루가 다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도 저에게는 엄청난 선물이고요. 제가 외로움에 긴 시간을 버티고 드디어 조금씩 글로써 소통하면서 세상에 나왔을 때 저에게 위로를 해주고 응원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나를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희망은 사람에게 있구나.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챙겨서 더 즐거워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하루하루가 다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